기초 영양 한 쪽짜리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영양은요, 외부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섭취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양소에는요,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놈들은요 칼로리 449로 된다고 얘기했었죠. 열량을 내는 놈들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단백질은 열량소, 구성소, 조절소에 모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영양은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특히 자, 탄수화물은요 당뇨 환자가 운동요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이 탄수화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했었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성인 간호 쪽에서도 나오게 되잖아요. 기초 영양에서도 탄수화물과 관련된 내용들. 자, 흡수율이 높고 섭취하여 이용될 때까지 시간이 짧아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쓴다. 근육 운동을 위한 열량원으로서도 좋은 자원이에요. 얘는요, 소장에서 단당류로 흡수돼서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 저장이 됩니다. 필요한 에너지보다 과잉 섭취되면요, 탄수화물의 일부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저장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는 함께 제한할 영양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요, 탄수화물 나오니까 우리 중요한 거 성인 간호에서 자, 소화성 궤양은요, 말 그대로 점막이 괴사된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육층까지 손상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대상자가 만약에 우리 환자가 절제술을 시행을 했었다면 이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음식이 한 번에 고농도의 당질 음식이 흡수가 되면서 고농도의 당질 음식이 호로록 소장으로 내려갔을 때 발생하는 현기증, 어지러움, 실신 같은 거. 그 증후군 뭐였죠? 그렇죠. 급속 이동 증후군이다. 덤핑이라고 얘기했어요. 음식이 빨리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횡화이로 먹고요. 탄수화물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내려가면서 수분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액 쪽으로 수분을 빨아들인다라고 해서요. 저탄수로 먹는다고 했었죠. 저탄수 고지방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탄수 고지방 덤핑의 중요한 식이 간호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은요.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다. 단백질에 또 질소를 포함하는데 이놈이요 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노폐물인 또 암모니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질환이나 아니면 신장질환 환자들 중에서 단백뇨가 나온다. 이런 말 나오면 아니면 또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줬어요? 그죠? 식이 저단백으로 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단백질은 대부분의 식이간호나 아니면 그 외에 특히 모성에서 임산부 간호에서도요. 단백질 대부분 높게 주거든요. 노인들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대상자의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거나 아니면 단백뇨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에서는 저단백으로 준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방금 얘기한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에서는요. 3대 증상 중에 하나가 단백뇨가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임산부의 그 임신 기간의 모성에게는 단백질은 특별히 제한시키지 않는다. 그것까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된다.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 트립신. 이거 얘기하면서 특히요. 췌장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혈당을 낮춰주는 놈들이 모두 분비된다라고 해서 나왔었죠. 이번 국시에 나왔습니다. 췌장. 자, 얘요. 특히 췌장에서 탄단지 어떻게 분해한다고 했어요? 탄단지 아밀라제,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단백질은 트립신, 지방은 리파제다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방 볼게요. 다이어트 시 탄수화물과 함께 제한할 영양소. 중요한 열량원이에요. 얘는 탄단지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높습니다. 거의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피부 및 지방세포에 저장되기 때문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노인간호에서도 나오잖아요. 갱년기 여성에게는 칼로리 저칼로리를 준다. 저지방 식이들 그리고 우리 성인간호에서요. 지방을 녹이는데 역할을 도와주는 담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담석증이나 아니면 간염 환자들 뭐 이런 거 중에서는 저지방식으로 먹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은 신체 온도 유지, 체내 장기 보호, 포만감을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지방이 체지방 유지에도 그 신체 온도,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외에 체온 유지에 도움되는 게 또 뭐가 있었죠? 그 외에 또 체온 유지에 도움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피부계가 있었어요. 우리 몸의 피부계 외부의 방어선을 구축해주고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 피부계는 또 표피, 진피,
비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하나 뭐 있죠? 방금 또 지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성 간호에서는 양수가 태아의 체온 유지에 도움된다. 기본 간호에서는요, 심상 목욕하면서 중간중간 따뜻한 물 끼얹어주는 이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하나 체온 조절 중추 알아야 되잖아요. 네, 시상하부 같이 체온과 관련되어 있는 놈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중요한 또 비타민들 잘 나오는 놈들 중에 하나고, 제가 우리 선생님들 국시 이번에 보기 전에도 강조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오늘의 5문제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었고요. 비타민들 특징적인 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B종류들, C종류들은 다 수용성으로 대부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용성의 특징 중 하나만 제대로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수용성 보겠다. 그러면 체내에 잘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배출이 잘 된다. 우리 비타민C 같은 거 제 아무리 먹어도 체내에 잘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변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 봤을 때 어때요? 그쵸? 비타민C 음료수 먹거나 아니면 비타민C 알로 된 것들 있잖아요. 시중에 약국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거 많이 먹어도 이제 소변으로 그냥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용성 종류들부터 볼게요. B1 탄수화물 중간대사에 관여합니다 라고 해서요.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결핍되면 각기병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기억하실 거고요. B3 니아신이라고 해서요. 얘가 결핍되면 3대 증상, 펠라그라의 3대 증상이 있어요. 설사, 치매, 피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어요. B6 꼭 아셔야 돼요. B6 왜요? 이놈은요,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 결핵치료제 1차 결핵약인 끝까지 먹는 이소니아지드와 같이 섭취하면 좋은 비타민 말초신경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소니아지드 아이나라고도 하거든요. 이소니아지드는 B6이랑 같이 먹으세요. 요거 뭐예요? 뭐뭐와 같이 위드의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소니아지드 C, B6이랑 같이 먹어라. B6은 피리독신이라고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초신경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랑 같이 먹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고 하면요. 자, 이소니아지드는 1차 결핵약 중에 끝까지 먹는다. 제가 결핵약 1위와는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얘네 끝까지 먹는다. 그 다음에 하나 더 SM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놈도 1차 결핵약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부작용으로 청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그 청신경 장애가 몇 번인데요? 제8 뇌신경이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비타민 B9. B9는 제가 구엽지 했어요. 구엽산이다 해가지고요.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산모가 꼭 먹잖아요. 산모에게 부족하게 되면 태아에게 신경계 결함에 영향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우리 임신 기간에 많이 먹게 되는 거. 그리고 얘 이번에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중요한 것들. 자, B12. B12는요. 제가 이 숫자가 때로 덤비는 악질적인 놈들이라고 했어요. 악질적이다. 12 숫자 때로 덤빈다 해가지고요. 와서 계속 코만 때린다고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를 딱 발라봤더니 코피 났다 얘기했었죠. B12 악성 빈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디서 분비되는 벽세포에서 분비되는데 그쵸? 위에 벽세포에서 분비된다 이 얘기하면서요. 제가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한 덤핑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요. 특히 위에 완전 절제가 있을 때 부족하기 쉬운 게 뭐라고 했어요? B12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B12가 부족해서 결국 악성 빈혈 유발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죠.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위 파트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혈액 파트에서도 나와요. 빈혈 쪽에 나오잖아요. 철분 결핍성 빈혈, 악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B12 인자와 관련되어 있다 해서 같이 나오거든요. 얘도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 C. 이 괘씸한 놈에서 결핍됐을 때 괴혈병 걸린다.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해서요. 비타민 C가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얘는 특히 상처 치유 회복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본 간호에서 상처 간호에서요. 단백질과 비타민 C가 필요한 영양소다. 또 특히 그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지용성 한번 볼게요. 지용성 중에서 자, 야맹증 A 눈 모양이 뒤집어졌다. 밤에 잘 안 보인다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D 결핍 시 구루병 온다. 얘는요.
잘 나와요. 어디서 잘 나왔어요? 모성간호에도 나오고 아동간호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 나와요. 왜요? 이 D는요. 특히 햇빛을 통해서 산책만을 통해서도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데 신생아도 비타민 D가 중요하다. 햇빛 산책하는 거 중요하다. 아동들은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산책만으로도 구루병 예방할 수 있다고 간호에서 나오거든요. 기본 간호에서도 나와요. 특히 그 병실 환경 파트에서도 나오게 되니까 얘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는 김에 같이 그거 볼게요. 자, 우리 성인간호에서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골절이나 관절염을 배웠었는데 그 파트 중에서 특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비타민 D, 칼슘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방금 얘기한 비타민 C. 비타민 C는 또 뭐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됐었죠? 그렇죠. 철분. 특히 철분을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었죠. 이거 같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칼슘 나온 김에 할게요. 칼슘은 중요해서 제가 전범위 자료에도 만들어 놨어요. 블로그에도 올려놨고요. 전범위 자료들은 내가 그동안에 그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면서 시험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자료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자, 칼슘은요. 중요한 기능 일단 자 우리 수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지혈, 응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지금처럼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요. 자, 칼슘이 또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제가 지난 우리 수업 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 나왔죠. 또 자, 특히 얘는 갑상선이 아니고 부갑상선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면 혈중에 피 속의 칼슘 농도도 높아진다 해서 같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기능이 떨어지면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고칼슘 혈증 일으킨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저칼슘 혈증 일으킨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칼슘과 관련되어 있는 게 특히 부갑상선이다 해서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하나 더. 한 번 더 하면 칼슘과 관련된 모든 정리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 부동인 상태로 움직임이 없어요. 침상 내에 오래 누워 있어요. 그러면 뼈가 굳이 튼튼할 필요가 없잖아요. 뼈에서 칼슘이 스멀스멀 나온다. 그래서 부동인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혈중에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 고칼슘 혈증 일으킨다. 이것도 얘기했었죠. 자, 비타민 K. 비타민 K는요, 대표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에 해당이 되고, 얘는 어디서 흡수가 되죠? 간에서 흡수가 된다.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출혈 경향 일으켜요. 같이 응고인자들, 아까 얘기한 거, 칼슘도 관련되어 있고요. 혈소판도 관련되어 있어요. 다 응고인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부족했을 때 출혈 경향이 높아지죠. 반면에 또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출혈 경향 높아지는 거 뭐 있어요? 항응고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스피린도 있고요. 와파린, 헤파린, 쿠마딘 이놈들 다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열성유전병으로 응고인자가 부족해요. 그게 뭐예요? 혈우병. 혈우병도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합상선 이번에 나왔어요. 혈액 응고 관여한다. 흡수 잘하려면 비타민 D랑 같이 먹어라. 같이 혈액 응고 관여하는 거 비타민 K와 혈소판까지 기억해 주시고 칼륨. 자, 세포 내액 중에 가장 많아요. 대상자가 이유 없이 설사를 찍찍찍 깔렸어요. 그럼 이 대상자에게서 손실되기 쉬운 전해질을 물어보면 당연히 칼륨.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는 기초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몸에는 나트륨과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트륨 너무 짜게 먹었거나 했을 때 코코넛 워터 같은 거, 바나나 같은 거 먹는 이유가 뭐예요? 칼륨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특히 고혈압 환자 고칼륨식이 먹는다.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철분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그 다음에요.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성인간호에서 우리가 빈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특히 만성치질인 환자가 호발한다 하면 뭐예요? 그렇죠. 제가 철분 결핍성 빈혈이다. 꼭 기억해 주자고 했어요. 자,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주성분 결핍 시 성인에게 점액 부종이 나타난다. 골격 형성 충치 예방에 도움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소는 나중에 그 법규 쪽이나 공중보건 쪽에 3교시 과목들 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같은 거 하죠. 그러면 적정한 불소 농도 제가 몇 ppm으로 보자고 했죠. 그쵸? 0.8 ppm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최저가 0.6,
최대가 1인데 0.8 ppm은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수분은요, 대부분 우리 염증 질환이나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수분 섭취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요실금일 때, 폐렴일 때, 기관지염일 때 대부분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유를 해요. 하지만 수분을 제한한다, 같이 안 먹는다 했던 게 뭐예요? 중요한 거. 자, 일단 신장 기능이 황폐화됐다. 만성신부전. 신장 땡땡땡땡 붓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신장 질환들이 있으면. 그래서 안면 부종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 질환들 이런 데에서는 수분 제한. 자, 그다음에 아까 덤핑. 덤핑일 때도 밥 먹을 때 수분 같이 안 먹는다. 물 같이 안 먹는다고 얘기했죠. 하나 더. 자, 이제 응급. 응급 쪽에서요. 특히 물론 의식이 없거나 대상자의 진압력이 떨어질 때는 수분 섭취 권유 안 하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뱀. 독사에 물렸을 때 독 퍼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 안 먹는다 했던 거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기초대사량에서요. 우리 기초대사량 검사한다 하면 얘 같은 경우 공복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이게 그 기본간호에서요. 금식이 필요한 검사,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 해서 나오거든요. 기초대사량 검사한다 하면 금식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비만도 현재 체중 나누기 표준 체중 곱하기 100인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수치로 물어본다 하면 제가 120이 어차피 80이 정상 혈압으로 나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 120 이상 그리고 극심한 저체중 80 미만 이렇게 보자고 얘기했었던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해서요. 신장을 2번 곱한 거를 이제 체중에서 나눈 거잖아요.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자, 장기간의 기아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리 피부 두겹측기법, 상완이 둘레, 팔뚝 재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상완이 둘레를 측정한다. 둘레 나오면 저는 항상 또 보잖아요. 복수천자에서 복수천자 하기 전에 복부둘레 잰다. 뇌 성장률의 지표가 되는 아이, 신생아 머리둘레, 그리고 여기 장기간의 기아 상태 확인하는, 측정하는 상완이 둘레까지 둘레로 해서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요, 우리 식사 같은 경우는 연식, 이양식 여기서는 넘어갈 거고요. 식이 연식, 이양식 수술 후에 소화 기능이 저하됐을 때 제공하는 식이 연두부 점도의 점도이다. 그리고요, 이양식 환자가 질병에서 회복됨에 따라 일방식으로 옮겨가는 모든 단계의 식을 이양식이라고 한다. 이양이 이제 옮겨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모내기 같은 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아실 텐데 이양기라고 하잖아요. 옮겨가게 도와주는 그 기계. 자, 고혈압 이거 앞쪽에서 한번 얘기했죠. 저염 당연히 저지방 그리고 나트륨 칼륨 통로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질환 특히 고열량으로 제공한다고 했죠. A형 간염이든 B형 간염이든 식이 소모가 많은 것들 고열량으로 제공한다 하면서 제가 이거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럼 같이 고열량으로 제공하는 게 뭐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왜요? 내 몸에 대사가 활활활 타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얘기했죠. 심한 경우에는 하루 6끼까지 준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결핵. 그리고 간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임산부에게서 나타나는 병적인 구토 현상이다. 임신 5조증까지 있어요. 자, 반면에 갱년기 노인 저열량 저칼로리로 제공한다 했던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자, 간성운수라면 단백질 섭취 제한. 왜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뭐 요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간성운수기 때문에 제대로 해독되지 못해요. 암모니아 수치가 쌓인다.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 제한 시켜요. 자, 통풍, 우리 알고 있는 통풍약 알로프리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초 영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